10강으로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만 이 시간에 제 9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권리분석의 등기부임대차 현황 했습니다. 이제 뭘까요? 여러분이 경매를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했죠. 먼저 입찰서는 쓸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권리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낙찰 받았는데 소유권은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점유권을 회복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명도, 그게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 어떻게 잘할 수 있나라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무료 동영상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보급을 하면서 잘이라는 거예요. 잘이 뭘까요? 최저가로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경매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잘은 편하게 쉽게 하는 경매가 바로 잘하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경매를 낙찰받고 두 번을 받고 세 번을 받았는데 또 하고 싶다, 또 할 수 있다, 이게 잘하는 경매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매 물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등기부에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거죠. 낙찰받았는데 그 부동산에 점유권이 있죠. 결국은 명도인데 점유권. 자, 점유권은 등기부상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의 점유자는 채무자 겸 소유주가 점유자일 겁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임대차상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거기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후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황상의 점유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상권자가 있을 것이고 유치권자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동일인이 될 수도 있겠죠. 권리는 하나의 권리로 두 개의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유권 회복, 이게 바로 명도입니다. 자, 그럼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합니다. 잔금 납부. 자, 잔금 납부를 한과 동시에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죠. 소유권 행사. 자, 이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행사, 이제 이 물건은 낙찰자의 것이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행사할 때 점유자, 이 부동산 물건이 낙찰자 건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등기부상의 점유자가 있고 임대차상의 점유자, 현황상의 점유자가 있다는 거지. 이 부분의 점유권을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법으로서는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경매가 활성화된 게 2002년 7월 민사집행법 신규 개정안 발표. 그게 뭐라 했어요? 경매가 활성화된 계기, 인도명령 제도입니다. 이 인도명령 제도 때문에 경매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도명령 제도란 건 뭐야? 아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자. 자, 인도명령 제도인데 어때요? 소유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인도명령 권리자한테 인도명령 신청을 합니다. 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 무슨 결정? 인도명령 결정문을 내려줍니다. 결정문. 자,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결정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자는 다 인도명령 결정자입니다. 그 결정문을 가지고 우리는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 집행. 자, 실제로 강제 집행까지 가면 어렵겠죠. 자, 대부분의 많은 경매 시장에서 인도명령 대상자다라고 하죠. 인도명령 제도에서 인도명령 신청하면 결정문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대상자는 어떤 교수님들은 이런 말합니다.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어때요? 명도를 다 해준다 이렇게 강연하신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론가입니다. 이론가. 실전은 안 해봐서 몰라. 자, 명도를 쉽게 하려면은 결정문만 법원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문은 어때요? 여기에서 강제 집행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중간 과정이 필요합니다. 송달. 자, 인도명령 결정문에서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했을 때 인도명령 결정문 시간입니다. 시간. 결정문이 언제? 시기. 잔금 납부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금 소유주는 잔금 납부하고 신청했을 때 7일입니다. 납부 후 7일 이내. 이게 결정문이 부여됩니다. 자, 대항할 수 없는 권리자라고 해도 채무자금 소유주는 잔금 납부하고 7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문 부여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니까 인도명령 결정 대상자가 아니겠지. 후순위는 우리가 그러죠. 임대차, 일반 시장에서 임대차로 한번 해보죠. 임차인이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은 언제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죠. 그래서 보증금을 전에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한테 인도명령 신청하면 언제? 배당 기일 후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이내. 이것도 7일이죠. 7일, 일주일. 자, 기일이 틀리다는 거야. 등기부상의 점유권자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고 인도명령 신청했다? 그러면은 잔금 납부 후 7일 이내. 임차인은 배당기일 후 7일 이내. 그러면 배당기일이라는 건 뭐예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는 날이에요. 그게 배당기일입니다. 그런데도 점유권자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하면 일주일 이내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부여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현황상의 점유권자. 아까 현황상의 권리 얘기했죠. 여기는 어때요? 판결입니다. 판결문. 자, 우리는 방금 결정문이라고 그랬죠. 민사집행법상 경매시장에서는 결정문입니다. 판결문은 소송입니다. 소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결정문,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어때요? 한마디로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소송.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이 판결문으로 가면은 1년 이상 걸립니다. 자,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결정문. 이 결정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자, 결국은 유치권자의 점유권 회복을 위해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의 지식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경매로 진행된 물건에서는 명도 소송 아닌 인도명령으로도 가능하다.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부존재죠. 부존재. 너가 유치권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부존재 사유. 지상권자로서 어때요? 너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부존재 사유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상대방, 이해관계인의 권리도 있겠죠.
근데 결정문은 납니다. 거기에 따른 또 소송이라는 건 결정문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성인 경우 결정문을 부여받았어도 이의 신청하고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상의 권리권자에 한해서만. 이해됐죠? 자, 이게 이제 쉽게 잘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부분 강제 집행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강제 집행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저는 편하게 쉽게 하는 경매 이 부분에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 비용입니다. 저는 명도는 어떻게 하라? 명도는 합의다. 합의인데 어떻게 해라? 집행 비용. 법적 비용이죠. 법적 비용을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편하고 쉽게 하는 경매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강제 집행 비용이 얼마냐지, 얼마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모르면 어때요? 합의금, 집행 비용을 모르겠죠. 자, 또 한 번 또 물음표를 주겠습니다. 또 한 번 물음표. 여러분이 강제 집행까지 신청하고 이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 부분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명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장 힘든 게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점유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야.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아직까지 1년 이상 경매로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그 물건에서 점유를 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내 물건이 경매로 나가고 있는데 1년 이상 경매 진행 중에서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주하고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죠.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했을 때 자, 합의라고 했죠. 합의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인 이사비라고 합니다. 이사비. 대부분의 우리 경매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물건에 채무자금 소유주가 점유하고 있다. 자, 이사비로 얼마에 합의 보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순수 이사비입니다. 우리 경매하시는 분 순수 이사비. 순수 이사비 100만 원이요. 150만 원이요. 많이 해봤자 200만 원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이 1년 동안 이 물건에서 거주하면서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이 나타나길 기다렸을까요? 채무자금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하는 경매인들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야. 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어. 나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이 나타나길 기다린 거야. 응?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일반적인 경매 공부하잖아요. 이 채무자금 소유주는 1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타날 걸 대비해서 그 사람은 돈이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모든 공부를 다 한 사람이에요. 1년 동안. 그리고 자기 아는 지인들, 우리 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경매 전문가들한테 나 경매 곧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1년을 기다린 사람이라고. 대략적인 말소 기준 권리 찾아서 낙찰 받았어. 소유권에. 소유권 내 걸로 가져왔어. 근데 그분 만나러 갔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그 채무자금 소유주한테 역으로 설득당해서 돈을 더 주게 돼 있다는 거야. 합의로 가면. 그래서 경매 공부를 해놓고 설득당하면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집행비용 이 부분을 정확히 얼마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건 낙찰받고 공고문, 합의서를 미리 갖다 주라고 합니다. 합의서 낙찰받고. 근데 그건 낙찰받고죠. 조금 더 그 물건에 애정이 있으면 낙찰받기 전에 그 물건의 이해관계인 점유권자와 합의를 봐놓고 입찰을 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가능하냐? 100%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부딪히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여러분한테 어때요? 머릿속에서 맴돌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은 뭐다? 명도는 합의다. 그래서 합의인데 뭘로? 법적 비용으로 합의하는 게 가장 잘하는 명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